네, 안녕하십니까. 배우는 투자의 배투 이 회장입니다. 용인 동백 아파트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다섯 번째 방송인데요. 첫 번째 방송에서는 용인시 공부하기라고 해가지고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두 번째는 동백동을 간략하게 소개했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동백지구의 호재들을 설명을 했었고, 네 번째에서는 골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용인 동백 아파트의 가격 추이가 어떠한지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의 순서는요. 먼저 용인 동백 지구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어디가 상업지구인지, 어디가 주요 상권이고 유동인구가 많은지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상권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어떠한 모델 아파트를 정할 것이고요. 그 아파트에 대해서 가격 추이가 어떠한지, 일명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 아파트를 고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도를 보고 지적 편집도에서 상권에 가까운 유동인구가 많을 것 같은 지역 주변으로 대장 아파트, 모델 아파트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정된 모델 아파트의 가격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는 어떤 미래가 전개가 될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배우는 투자 배투 블로그인데요. 부동산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이버 지도로는 보면 동백지구는 동백동과 중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게 중동이고요. 그 밑에 여기가 바로 동백동입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백동과 중동이 합쳐져서 동백 1동, 2동으로 3동까지 분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보면 분동에 반대하는 그런 현수막들이 꽤나 걸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아무튼 이 동백지구라는 곳의 주요 상권을 지적 편집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백동이죠. 동백지구에서 분홍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주요 상권 지적 편집도에 표현된 상업용지입니다. 아무래도 상권이 큰 부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호수마을과 성산의 어음목마을이 되겠습니다. 백현마을도 일부 있긴 한데 이 호수마을과 성산마을에 비하면 아직은 작다. 자, 먼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유동인구를 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병원, 약국, 마트, 카페 같은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은행입니다. 은행은 지금 이쪽 지역 호수마을 부근이죠. 그리고 이쪽 성산마을, 어음목마을 부근에 은행들이 있고 백현마을 부근에도 일부 은행이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원인데요. 병원이 사실 중요합니다. 택지지구에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병원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마을에 일단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2020년 3월에 개원 예정인 동백세브란스 병원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마을, 그다음에 성산마을과 어음목마을이 상권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트 편의점 분포입니다. 일단은 대형마트로는 여기 A라는 곳에 동백 이마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이마트 부근 이쪽 병원도 아까 굉장히 많았고요. 은행도 다수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마을의 이쪽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화면에 표시하는 이쪽이 주요 상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백역 쪽에서는 동백역 부근, 그 세브란스와 동백역이 있는 이 부근이 주요 상권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카페인데요. 카페도 역시나 예상했던 것과 같이 호수마을과 동백역, 성산마을, 어음목마을 그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 호수마을 쪽에 좀 더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쪽 지금 보이시는 지난번에 공부했던 분당
성남 방향인 이 대로변이 길이 제일 큽니다. 대로변이기 때문에 이쪽에 아무래도 차량도 많이 이동할 것이고 이마트 부근이 주요 상권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추이를 한번 보고자 동 전체의 가격 평균값을 보고 추이를 예측하면은 굉장히 좋긴 한데 이렇게 저희가 모델을 선정하는 이유는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을 이끌어가는 어떤 도시가 있는 것처럼 서울이죠. 작은 동네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뭐 대장 아파트라고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아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장을 안 가본 상태이기 때문에 대장 아파트라고 하기는 그렇고 가격 추이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 아파트를 고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보신 이 지도에서 호수마을 쪽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모델로 선정할지 그렇게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호수마을인데요. 호수마을의 주요 상권이었던 이마트와 이쪽이 은행과 병원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가장 가까운 데를 이제 고르려고 하는데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도 있고요. 상록 롯데캐슬 아파트, 동일 하이빌, 신영 지웰 이렇게 있는데 일단 파출소도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상권과 가장 가까운 길 건너서 가장 가까운 롯데캐슬 상록 롯데캐슬 아파트를 모델로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동일 하이빌과 신영 지웰, 동문 굿모닝힐도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가격 추이만 그냥 확인하는 것이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이 지역 주민분들께서 보실 수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동백역 부근인데요. 동백역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좌측 서쪽으로 가시면 이제 동백 세브란스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모델 아파트를 하나 선택을 할 것인데요. 일단 동백역하고 이 주요 상권이 은행하고 가까운 벽산 블루밍 아파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탄에서 보았던 동백 세브란스 개원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가격 추세를 한번 보기 위해서 실거래 기록이 나오는 호갱노노라는 어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주로 제가 보고 있는 어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32평과 33평 84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호수마을 상록 롯데 캐슬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동백역 부근의 벽산 블루밍입니다. 아무튼 최근 거래 평균을 한번 보면 이 롯데캐슬은 3.95억, 3억 9,500. 그리고 전세는 3억으로 나오고요. 갭이 그러면 0.9, 9,500이죠. 9,500의 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벽산 블루밍 같은 경우는 3억 8,700에 전세가 2억 9,33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갭이 9,4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이 1시간 이내에 근접한 거리에서 택지지구가 이만한 가격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추세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 한번 과거 거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롯데캐슬인데요. 2007년 당시에 분양을 하고 난 다음에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기록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저항선으로 보이는 게 아마 4억대가 그렇게 보이는데요.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매매 가격이 떨어진 데다가 전세 가격이 올라서 거의 한 3천만 원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갭 투자하기에는 좋았던 물건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9,500만 원이었으니까요. 서울은 갭 투자를 하려면 한 3억, 현금 3억은 있어야 되는 상황이시죠. 요즘에 또 대출도 어려우시고. 자, 벽산 블루밍인데요. 일단 벽산 블루밍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부터 18년까지는 매매 가격이 떨어졌었고 전세 가격은 오히려 올라서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한 3천만 원 정도의 갭이 있었다. 지금은 근데 9천만 원 정도로 갭은 살짝 벌어진 상태죠. 자, 2013년도와 17년까지 침체기인 것으로 보이고요. 2013년도부터 17년까지는 매매 가격에서는 침체기인 것으로 보이고요.
최고 가격으로는 호수 롯데가 4억까지 보였었고요. 벽산 블루밍은 한 4억 2천, 4억 2천 정도로 보입니다. 현재 여기 상에는 안 나오는데 이 부분 아마 4억 2천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가격이 최근에 가격이 이제 4억으로 최고가에 다시 도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2018년부터 가격이 상승해서 현재 2020년 상반기 거의 최고 가격에 도달을 했다. 지금 호재가 있는 거죠. 상승 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 차트에서 보시면 이격도라는 것이 있어요. 추세를 타는 경우에 이제 이격도가 이 간격이 가까워지면 매수하고 멀어지면 매도하는 그런 형태의 기법을 추세 매매 기법에서 이격도를 활용한 추세 매매 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부동산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전세 가격 또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네이버에 나와 있는 한번 매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수마을 상록 롯데캐슬인데요. 일단은 최근 매매 실거래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가 4억을 달성을 했고요. 전세가도 3억에서 현재는 3억 1천에서 5천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매물도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어음목 마을 벽산 블루밍인데요. 사이즈는 153m 제곱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실거래가가 4억 3,500이고요. 매물이 나온 것이 4억에서 4억 5천입니다. 전세가는 2억 9천에서 4억까지 넓은 약간 스펙트럼으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거래된 내용인데요. 어음목마을 벽산 블루밍 4202동은 매매가 됐어요. 4억에 84죠. 그러니까 최고가에 거래가 됐다. 20층이면은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매물도 나와 있는 것들이 다 4억대예요. 그래서 이미 4억으로 거래가 됐고 매물도 많이 없어서 동백역 쪽이 세브란스와 골드라인 사업으로 조금 더 거래가 활발해 보이는 것을 저희가 남은 매물을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기존 가격에서 많이 오른 정도는 아니지만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중이라서 외부 투자자분들께서 유입이 되면 가격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흥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현 정책에서 다주택자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만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한번 고려해 볼 만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동백이 상승을 하려면 골드라인이 타당성 검토가 나와야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동백지구 거래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최대한 객관적인 포스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혹시 틀린 정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댓글 또는 쪽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개인이 검토하고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 영상도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